안녕하십니까. 송국군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26일 인사드립니다. 자, 한동훈 활용법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권을 넘어서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죠. 민주당에서도 겉으로는 한동훈 나오면 땡큐.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 이것으로 맞불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한동훈 파괴력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총선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최대의 이슈죠. 가장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는 비례대표 후순위에 배치를 해서 전국 유세를 다니도록 한다는 것, 이것 하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곳 출마, 종로 같은 곳에 출마를 해서 서울에서 바람몰이를 하자. 서울 지역에 특히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시나리오. 또 하나는 아니다. 험지에 출마를 하자. 험지 민주당의 이 텃밭인 곳에, 그러니까는 수도권에서 말씀입니다. 수도권에서 뭐 강북 지역이나 아니면은 마포, 정청래가 있는 마포을 이런 쪽에 출마시키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 섞인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놔두는 이야기 하나, 또 제가 직간접적으로 취재를 했던 것을 종합을 하면은 전혀 새로운 활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불출마, 총선에 불출마한다 한동훈. 자, 지금 얼핏 들었으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도 거의 다 지금 뭐 인사검증을 받고 있고 곧 개각에서 나올 텐데 어떻게 불출마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선거에는 참여를 하되 총선에는 나가지 않는다. 본인 개인은 나가지 않는다. 자,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원 유세,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되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 자, 이겁니다. 그리고 출마를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은 다른 역할을 해서 그 다음 대권 행보를 한다. 자, 이 이야기인데. 일단 이 비례대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면은 거기에 자기 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니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요새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 자, 비례대표, 현행 비례대표로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현행 비례대표는 2020년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위성 정당을 만들죠. 의석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꼼수 정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현행 그대로 간다면은 비례대표로 가려면은 국민의힘을 입당을 하지 않고 그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입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에 가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는데 그 위성정당의 간판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위한 선거 유세를 못합니다. 그 선거법 위반이죠. 서로 다른 정당을 지원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일단 비례대표는 선거법 개정 같은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 가능성을 좀 접어두자.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 초에 상황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에는 참여하되 출마는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험지 출마 또는 뭐 종로 출마 이런 것도 간단치 않다. 왜 그러냐면은 이 험지에 출마를 하거나 종로 같은 데 상징적인 데 출마를 하면 거기에 발이 묶여 있어야 되고 또 지원 요새를 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가령 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때 황교안 당시 당 대표가,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기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해 있었는데 종로에 출마를 해서 이낙연에게 지는 바람에 그냥 한순간에 가라앉아 버렸죠. 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무엇보다 그런 이 어떤 선거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크게 이 직접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을 검토를 하는 이유는 굳이 지금 전체 이 여권 구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아직 임기 한참 남았는데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드는데 이 중반 이후의 그 국정 운영 여기에 과연 한동훈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초선 국회의원은 사실 국회에 가면 별로 힘을 못 씁니다. 뭐 선수가 깡패다 이런 말이 있죠. 재선 3선 여기에 눌러서 힘을 못 쓰는데 전체 국정 운영에서 초선 국회의원 한동훈이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다른 역할을 맡기는 게 더 도움이 될까? 간단하죠. 그런 부분은. 한동훈 장관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은 초선 국회의원 수십 명 하는 역할을 다 했죠.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이 대권의 꿈이 있다면은 굳이 대권의 꿈이 있다고 해도 굳이 여의도 국회를 거쳐서 가야 할까, 대권으로.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87 체제 이후 헌법에서 노태우 대통령부터 모든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한 번씩 거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이 됐죠.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도 대권 직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굳이 지금 해서 뭐 초선 국회의원 거치는 것보다는 다른 역할을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대권으로.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총선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이게 더 유력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됩니다. 선거만 이끄는 방안, 총선 출마는 안 하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나 본인의 차기 구도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과연 초선 국회의원 한동훈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고 다른 역할을 맡기면 되지 않을까? 뭐 가령 이런 겁니다. 다른 역할이라는 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 내각으로 들어가거나 내각에 들어가서 이 노동이나 경제 분야 이런 데 개혁, 노동 개혁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다시 내각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입각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다른 부처 장관으로, 아니면 뭐 총리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너무 젊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 총리 지명됐을 때 나이나 이런 것을 보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로 거론이 되던 한동훈 검사를 바로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올리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 행태를 보면은 국무총리도 그 짧은 시일 안에 국무총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혹시 나중에 재선거나 보궐선거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재보궐선거에 다시 출마를 해서 거기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뭐 입성하는 뭐 이런 방안도 굳이 그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봐서 재보선이 1년에 2번 정도, 한 번이나 2번 정도 치러지기 때문에 그때 재보선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입성을 해도 되고, 여러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당장 이번에 출마를 안 해도. 자,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출마 리스크를 제2의 한교안이 될 수도 있는 그 출마 리스크를 없애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불출마를 하면은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이미 떠올라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범여건 1위죠. 그런데 백의종군하는 형식으로 해서 총선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또 일종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김기현 지도부가 또 특히 인류한 혁신위가 희생을 강조를 하고 있죠. 유력한 주자들의 주자는 아니지만 뭐 다선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희생을 요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에도 좀 맞을 수도 있다. 약간 결은 다르지만. 자,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선거만 이끌고 출마를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이 되는데, 물론 내년 초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겁니다. 선거 지원 후에 불출마하는 시나리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될 텐데, 자, 불출마를 하고 선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금 한동훈 장관을 국정 운영이나 이 전반적인 차기 구도나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일전에 한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함석을 하는 것보다는 임기 적어도 중반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 그대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줬다시피 대체 불가 법무부 장관의 역할, 법무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1대1로 맞서서 계속 제압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죠. 자, 그래서
굳이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내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아주 강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당에서 총선에서 차출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은 한동훈은 뭐 제외를 하라, 뭐 이런 그 메시지도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에 가 있는 기간 동안보다, 그 기간도 뭐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겠지만은 국정 경험을 다양한 분야에서 더 쌓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흔들린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졌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당에서 차출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에서 빼서 당으로 가기는 가되 출마는 하지 않고 선거 지원만 하고 다시 내 곁에 컴백, 윤석열 대통령 곁에 컴백, 자, 이런 메시지가 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직접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만 돕고 빠져라, 이 이야기죠. 자, 그런데 또 제가 인사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 본인이죠. 본인의 의지죠.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동훈 장관의 말 중에서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동훈 장관 본인은 여의도의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고유 합법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여의도의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고유 합법이 따로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그들만의 언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만의 언어라는 것이 결국 그들만의 이 방식이라는 겁니다. 정치 방식. 한동훈, 저는 5천만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겠다. 자, 이건 한편으로 보면은 여의도 정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의도 정치라는 것이 뭐 그 의미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건물술수가 난무하고 뭐 서로 뭐 뒤통수를 치고 이합 집산을 하고 막 이런 식의 300명 국회의원이 하는 여의도식 정치는 안 하겠다. 탈여의도 하겠다. 탈여의도 해도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여의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5천만 국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도 또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다양한 해석을 낳지만은 저는 이 말 속에서 굳이 국회의원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환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부터 그 전에 이전 정권 때부터 정치 권력에 관한 수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적나라한 여의도 정치의 민낯을 많이 봤을 것이고, 특히 이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권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4번이나 자천이 됐죠. 그리고 또 제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지만 이동재 기자,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 근원 유착 프레임에 휘말려서 그래서 그때 권력의 정치 공작 뭐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했고, 심지어 정치인 출신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4차례나 자천을 당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도 여의도 정치,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 또 김의겸, 뭐 청담동 가짜 술자리 뉴스, 이런 여의도 사람들, 김남국, 이수진, 최광욱, 박범계, 여의도의 정치 행태를 적나라하게 다 봤죠. 자, 그리고 최근에 최광욱의 막말, 설치는 암컷, 이런 발언들이 난무하는 여의도. 그래서 문제는 또 민주주의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민주주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한동훈 장관이 여기 또 대치기도 했죠. 이것이 민주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 상당히 환멸을 느끼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에 뛰어들지 않고 5천만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걸로 해서 87 체제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는 대권 플랜을 짜고 있다. 자,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폭 행보를 하고 있죠. 대구, 대전, 울산. 그래서 대동여 지도를 본떠서 동훈여 지도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단순히 본인이 어디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면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폭 행보를 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것은 전국 순회 지원 유세, 본인의 어떤 특정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점차 어떤 특정한 것을 겨누는 것보다는 민주당 전체,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전체를 겨냥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도어 스태핑 같은 것을 하면서 한동훈 본인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저격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보다 큰 틀에서 민주당 전체, 또 이재명까지 겨냥을 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뭐 검사 탄핵에 대해서 반격을 하면서 민주당을 상대로 위헌 정당 청구 소송을 내면은 헌재가 그것을 인정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민주당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소송까지 입에 올리는 무시무시한 단어죠. 자, 그런 것들도 예사롭지가 않다.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직접 직격하는 이런 이야기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은 일종의 한동훈 공포증에도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한동훈 건들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데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그냥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메시지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을 합니다. 이 메신저가 그만큼 흠집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마약 수사 관련해서 한동훈을 비판을 했을 때 몇 시간 만에 한동훈 장관이 이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서영교를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 과거에 언론에 다 보도됐지만 지금은 국민이 잊고 있는 그 사례들을 그대로 다 제시를 했죠. 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나 보좌관 월급으로 후원금을 충당했다거나 자기 아는 사람 재판에 개입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과거에 다 보도가 됐는데 지금 국민들은 까맣게 잊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서영교 이런 사람이야 하고 직격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 서영교로서는 지금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말을 못하고 있죠. 더 하면은 이게 논란이 확산돼서 본인의 총선에 불리해지니까.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 패스하고 검사 갑질, 뭐 어린 놈 이런 이야기 했다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 그 사람은 새천년 NHK 사건에 연루돼 있지 않느냐 소환을 했죠. 그때 5.18 기념식 가가지고 강주에서 새천년 NHK라는 가라오케에서 그 술판을 벌인 그 사건 그걸 또 상기를 시키니 송영길로서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자, 이렇게 이 한동훈에 대한 그 한동훈 활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금까지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식으로 정치 입문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정치를 해서 앞으로 대권까지 나가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온 여의도의 대권 주자들, 정치판,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가서 청와대로 가는, 지금은 용산이지만은 그 코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 코스를 밟아서 대권으로 가는 행보를 지금 시작을 했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한동훈 장관의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